실전학습 1회 11번에서 14번 문제. 여기는 1970년대 작품이고요. 박안스 선생님 작품이지 도둑맞은 가난이야. 나와 상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는요 굉장히 가난해요. 지금 미신공으로서 둘이가 대조되는 거야.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가난한 건 아니야. 좀 그래도 집에 살만했어. 살만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엄마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는 이제 약간 그래도 좀 잘 사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야. 또다시 아버지 사업을 했는데 또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엄마는 가난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두 오빠하고 아빠하고 나가 없는 사이에 자살한 거야. 연탄가스를 갖다가 옛날 연탄 뗐으니까 연탄가스를 맞고 이게 고의지 자살한 거야. 자살하고 나만 살아남았어. 엄마는 가난 너무 싫어했어요. 가난 너무 거기서 가난한 모습으로 살기 싫은 거야. 비참하게 살기 싫은 거야. 근데 나는 가난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가난한 가운데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돈을 아끼려고 상문이랑 동거를 시작하는 거야. 둘이 살다가 둘이가 살림을 합치면 그 생활비가 절반은 들 거잖아. 그치? 상문이랑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 상훈이라는 새끼야. 나쁜 새끼야. 얘 부잣집 아들이야. 부잣집 아들이라 가지고 가난을 체험하러 온 거야. 체험하러 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가난을 이겨내려고 내가 가난한 건 나가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여기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상우는 가난을 체험하러 했어. 그래서 나는 이 내가 가난 체험한 거, 이 가난마저 저 상문이랑 같은 새끼 때문에 이 부유청, 물질 만능주의에 쩔어 있는 이는 새끼 때문에 가난마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도둑 맞은 가난이야. 우리 몇 번 보기 보고 갔냐면 14번 보기 갈게요. 도둑 맞은 가난은 1970년대 경제가 엄청 성장할 때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될 때가 배경이야. 이 시기에 빈곤층은 열악한 삶의 조건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야. 한편 일부 부여층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가치를 망각하는 거야. 이 가난을 체험한다는 거 그 사람들 조롱하는 느낌이잖아. 그지? 자기네는 엄청 어떻게 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마저 내가 가난을 체험해가지고 이러면서 이것도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무슨 그것도 하나의 스펙처럼 내세우려고 하는 그잖아. 그지? 그런 인간적인 가치마저 망각하기도 했는데 때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러한 태도, 가난을 체험하려는 이러한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훼손당한 빈곤청이 회복될 수 없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경우 이게 나가 상문의 이런 행동 때문에 너무나 내가 지금까지 가난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싫어진 거야. 그런 절망감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아침에 나는 우리의 공동 예금 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것이라고 일러줬다. 얼마 가니라 또 그치는 대로 빨리 갖다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게 어떤 데냐면 이 공장에 폐병 환자가 있었던 거야. 폐병 환자가 있고 얘네들이 나하고 상훈이는 지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하는데 우리 그래서 공동통장에 3만 원이 있어. 3만 원. 3만 원이 있는데 폐병 환자가 있으니까 얼마간 도와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3만 원 갖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3만 원 통장을 주면서 여기에 돈을 갖다가 뭐 얼마 찾아가지고 내가 먼저 돈을 내고 야 공장 사람들 저 사람 불쌍하니까 우리 조금씩 일반씩 조금씩 내서 도와주자. 그러려면 내가 먼저 돈을 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흐뭇한 거야.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돼가지고. 내가 살고도 남을 돕는다 생각해도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 자랑스러움에 찬물을 끼얹는 게 상훈이야. 3만 원 그러면 그때 뭐
교사들 한 달 월급 정도 되니까 뭐 300만 원에서 한 3, 400만 원 됐겠지. 이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고 나는요, 이 돈이 상훈이가 다 했잖아. 그 폐병 환자에게 줄 거라고 하지 않은 거야. 거기에서 한 5만 원 정도, 얼마 정도, 일부만 이제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할 만큼 놀랄 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우리 같이 돈 모은 통장이야. 그리고 있잖아. 나는요, 상훈이하고 동거를 한 게 생활비 아끼려고만 동거를 한 게 아니야. 약간 상훈이가 좋아진 것도 있어. 그래서 동거를 시작했거든. 근데 이제 상훈이는 완전 가난 체험이야, 얘는. 몽탕 틀어 폐병쟁이한테 갖다 줬다는 거였다. 3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나는 이게 이해할 수 없어.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한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고 나 역시 미치고 한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상훈이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걷니? 다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 뿐인걸. 뭐라고? 모두 가난뱅이들 뿐이라고?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어? 우린 부자야? 근데 상훈은 지는 부자잖아, 그치?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다가 골통을 벽에다 콩콩 부딪혀 주었다. 그래도 그는 태평스레 희죽희죽 웃었다. 그는 3만 여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한테도 조금 자기 놀인데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 왜? 왜? 얘는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돈은 자기한테는 상훈이한테는 큰 돈이 아닌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나만 지금 분노하고 열받는 거야. 그렇다고 그가 정말 이제 상훈이가 그 폐병 환자를 갖다 뼈 아프게 동정했으면 그래도 봐줄만해. 그런 것도 아니야. 나는 안다. 둘 다 그에게 조금 더 절실하진 않았다. 우리 둘 다 그냥 있잖아. 그래도 약간 있잖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2천 원을 내놓을까 3천 원을 내놓을까 저는 상관으로도 10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 1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혀 겪지 않고 흔적 버리던 무심히 3만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요거는 있잖아. 요건 누가 하는 사람 결정이야. 애타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폐병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내가 이 돈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기심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 내놓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하잖아, 그지? 요거는 가난한 사람이 하는 고민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갈등. 근데 얘는 그런 갈등 전혀 할 필요가 없지. 그런 갈등도 안 드는 거야. 그런 갈등도 없이 헌신짝 버리던 무심히 3만 여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닫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요게 이제 상훈이 나와 똑같은 가난한 처지.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야. 상훈에게 느끼는 이질감이야. 상훈에게 느끼는 이질감.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부자니? 부자야? 나는 불안을 털어버리려고 다시 악을 썼다. 그는 여전히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 나는 제풀에 지쳤다. 나는 기진맥진 지칠대로 지쳤는데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는데 그는 곧 잠들었다. 나는 수명이 다 침침한 20쪽짜리 형광등 밑에서 그의 자는 모습을
자는 얼굴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넌 뭐냐? 3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냐? 기가 죽지 않는 건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의 그건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그 청청함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전혀 이질적인 것이다. 나는 깊이 전율했다. 뭔가 불안한 거야. 저 새끼 뭔가 이상해. 이거야. 중략 부분 줄거리.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 돈을 선뜻 줘버린 상훈과 갈등을 벌인 후 나는 가끔 발작적으로 상훈에게 신경질을 부리고요.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상훈이 집을 나가고 지네 집에 간 거야. 나는 공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은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상훈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는 대학 배지를 달고 좋은 옷을 입고요.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진짜 부잣집 아들이라고는 생각 못한 거야. 나는 겁먹은 소리로 미쳤냐며 상훈에게 악을 썼는데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냐.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지가 지 입으로 도련님이래. 이 새끼 좀 굴다그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 뿐이야. 아들 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가지고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동기한 줄 좀 알고 오라고 물편으로 자기를 내쫓았다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가난을 도둑 맞았다는 거야.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며 사나에 대해 아는 척 하기를 좋아했다. 어머니는 부자로도 살고 싶었어. 그래서 막 있잖아. 궁지에 몰렸을 때 결국 자살 난 거야.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연락이 돈주에 아양을 들며 모여든다고 어머니가 얘기한 거야. 요건 누구야? 나의 생각이지, 그지? 그치? 이게 상훈의 말이고요. 상훈의 말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야. 나의 내면이지, 그지? 나의 내면. 이렇게 구성됩니다. 요게 우린 딱 봐도 요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앞에서부터 알고 왔지, 그지?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보는 부자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다. 또 상훈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분이지. 지네들끼리 그렇지.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 아주 소중한 경험, 지한테나 그렇지. 그지? 아주 귀한 경험, 지한테나 그래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나의 내면이 또 나오는 거야. 나의 내면이 이렇게. 자, 참 생각난다. 인형옷 만드는 집 아주머니가 텔레비전 연속곡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 상훈을 보면서 해상하는 거야. 상훈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해상하는 장면이야.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사인가 뭔가 물장사 술장사를 얘기하는 거야.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난다. 아무리 연속곡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이건 진짜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지네들이 희롱하려고 해? 이렇게 하는 건 가난 체험이 아니고 나는요 희롱한다고 보는 거야. 분노한 거야.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 할 바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은 용서할 순 없지 않은가? 소리를 통해서 너무 분노한 걸 보여주는 거야.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다. 자, 나는 내 가난이 이걸 극복해야 되는 삶의 의지야. 의지고요. 가난에 직면해서
가난에 직면하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 소명이라고 그러면서 이 가난 모욕은요. 가난을 모욕하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난 가난이 지금까지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또 상훈이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는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리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대요. 자식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들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또 나의 생각이 나오지. 나의 생각, 나의 상상, 나의 생각이, 나의 내면이 나와요.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이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지 미국 말인가? 미국을 말일세. 하면서 이렇게 아마 빈민굴에 보내는 거 부자들 사이에 유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의 내면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을 것이라고. 또 이제 상훈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낌새를 타가지고 나의 얘기를 한 거야.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대요. 글쎄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아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상훈에게 애정이 좀 있었어. 나는 상훈에게요. 약간의 좋아하는 마음, 애정이 약간 있었어요. 애정이 약간 있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모욕하는 거야. 단지 가난 때문에 남자에게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품에 안겨 잔다고. 물론 끌려 들어갈 남자가 자기라는 소리는 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을라도 시키다가 쓸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그러면서 이거 좋은 기회라고.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건 끔찍할 뿐더러 부끄럽다고 해. 가난이 뭐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연탄을 아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해. 자, 부끄럽고 말고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나는요,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난을 도둑맞았다고. 가난이 지네들이 뭐라고 이걸 체험해? 가난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서 부끄러운 거야.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옷까지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6방의 식구들이 방에 이제 방 6방이 다 있나 봐.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이 트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하게
백산 도망치게 만들었다. 잘했어. 그치? 가액기실이 미쳤구나. 그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들고 도망치면서 중얼거렸지만 아마 곧 나에 대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폐병쟁이를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에 내 방이 아니었어. 자, 가난을 도둑맞아가지고 꿈과 희망이 사라지면서 꿈과 희망이 사라지면서 초라해 보이는 거야. 초라해 보임. 자,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지. 그 전까지는 내 방 자랑스럽고 떳떳했어. 근데 상훈이 때문에 빗발로 얼룩얼룩 훔친 채 한쪽으로 축 처진 반자지,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난 비닐 트렁커, 쩔뚝발이 날림 포마이카 상, 제 몸보다 더 큰 배터리와 서로 결박을 짓고 있는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오그러진 양은 냄비와 양은 식기들,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 것이 아니래요.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야. 판잣집이 흘리고 나면 판잣집 구성했던 나무 판때기, 슬레이트, 진흙등이, 시멘트 벽돌, 문짝들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내 살림살이가 어떻게 보여?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 동댕이 쳐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분해서 이를 부르륵 갈았다. 자존심 훼손 당한 거야. 자존심 훼손에 대한 분노야. 그러나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99냥 가진 놈이 한 양을 탐내는 성미. 이건 부유층의 가진 자들의 부유층의 가혹한 탐욕, 과도한 탐욕, 가욕이 아니고 과도한 탐욕.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 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걸 미처 몰랐다. 굉장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지.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자,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는 같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항뼈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취에 몸을 내맡겼다. 자, 이건 회복될 수 없는 절망감이야. 회복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